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7월 첫날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 1시간을 남기고 크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시에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72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어요. 그렇다 보니 중소형주라든지 개별주 종목들은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은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1.87% 상승해서 다시 10,000포인트 위에서 장이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2.7%나 상승해서 거의 전고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했고, 특히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은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뒷심이 부족했던 하루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제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종목이 장 초반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LG화학은 비록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비교적 2차전지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선방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타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무려 7%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약 1080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1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3,400달러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지금은 1000달러를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비교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주가가 4125%나 상승했다고 해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초입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하루였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실적이 선방할 수 있고 예상치보다 웃도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계 3위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기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약 6조 3천억에서 6조 4천억 이 사이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증권사에서는 6.8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약 7.4조 원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증권사에서 발행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한번 보시면 3분기에는 더욱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6개의 증권사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반도체 외의 종목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 외 많은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삼성전자는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 6월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5만원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3분기 예상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가격대보다는 더욱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조금은 느긋하고 멀리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한령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네이버 검색어 상단을 보시면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최상단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늦은 저녁까지도 계속 최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화장품, 엔터, 게임, 그리고 그 외 종목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코리아나라든지, 그리고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약 3% 하락했죠. 이어서 코스맥스, 이 종목도 약 3.27% 하락했어요. 자, 어제와 다르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에서 방한 상품을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한령을 해제했기 때문에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에 한국 방문과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이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방한 상품 판매는 한한령 해제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라는 주제가 하루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옥석을 가렸을 텐데,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오늘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한령 해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저는 이런 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한령과 관련된 주제는 각국 정부끼리 다뤄야 되는 민감한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라든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한령이 해제됐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난 4월 달에는 한중 합동 자선 콘서트도 열었죠. 중국 측에서 한국에 직접 초청장을 공식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시면 이 기사는 지난 4월 달에 나온 건데 중국판 유튜브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됐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국내 연예인이 중국 음료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올해 시진핑이 국내를 방한한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시그널,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단 말이죠. 특히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한한령, 그리고 시진핑의 국내 방한, 이러한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던 만큼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섹터는 간헐적으로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자면, 지금 중국과 한국의 일반 여행객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직전처럼 많은 여행객들이 왕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한한령 사태와 무관하게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그 이후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었을 때 각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은
비교적 눌려있던 구간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7월달을 맞이했는데 7월달, 이어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2분기에 실적들이 받쳐준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그리 좋지 않게 나온다면 주가는 조금 더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9월 중순에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죠. 그렇다 보면 8월부터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작용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